두 번째 강제연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제연산법은 각종 힌트에서 강제적으로 연결지어서 발상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금리 상승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자본 조달, 특혜 금융 등의 힌트를 통해서 사고의 방향을 미리 정해서 발상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 자본 조달이라는 힌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규 자본 조달 시 부채 비율 조정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법은요, 1950년도에 오스본이 개발한 것인데요. 창조적 아이디어를 위한 모든 기법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 또는 시각적 이미지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얼핏 봐도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새 아이디어를 자극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명품 제작에 앞서서 발명 아이디어 발상에 관련된 항목들을 나열하고 그 항목별로 어떤 특징적 변수에 의해서 검토해 봄으로써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통해서 떠오른 발상에 대한 질문의 형태로 정리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무엇을 생각해낼 경우에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발상에 도움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미리 정해두고 순서대로 체크해 간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표는요, 오스본이 제시한 9개의 체크리스트입니다. 9개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점검을 해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전용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응용입니다. 다른 비슷한 것은 없는지. 세 번째, 변경, 모양이나 구조, 형태, 색 등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네 번째, 확대입니다. 확대해 보면 어떨까. 다음으로 축소, 축소해 보면 어떨까. 대용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 보면 어떨까. 그다음에 교체는 순서나 공간, 시간 등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 역전은 뒤집어 보면 어떨까. 결합은 결합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체크리스트법이고요. 세 번째, 이제 스캠퍼법이 있는데, 이 스캠퍼법은 1971년도에 밥 에벌이 제시한 기법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오스본의 체크리스트 기법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스캠퍼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 발상법은 진화해야 한다는 평소의 신념을 구체화한 것이죠. 이 스캠퍼의 7단계 질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캠퍼법을 사용하면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거나 품질을 개선하거나 또 실용성을 높이는 아이디어의 발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기법은요, 광고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아이디어 발상법인데요. 새로운 것은 이미 존재하던 것을 변형시킨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관점의 변형이나 수정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알파벳의 두 문자 7개를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7단계 질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 substitute입니다. 대체하기이고요. 두 번째는 combine, 결합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adapt인데 응용이나 조절하기고, 네 번째는 modify 또는 magnify 아니면 minify입니다. 변경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put to other use, 용도를 바꾸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가요? eliminate, 제거하기고, 마지막으로 R은요, reverse 또는 rearrange입니다. 역발상을 한다든지 재정리를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이 스캠퍼 기법을 활용하면 먼저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발상법이기 때문에 광고를 비롯한 어떤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야 할 문제를 정한 다음에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스캠퍼의 단계별 질문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체하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대체하기에서는 사람이나 사물을 A 대신 B로 대체하면 어떨까? 또 현재 용도를 조금만 다르게 바꿔서 쓸 수는 없을까? 또 순서를 바꿔보면 어떨까? 재료를 또 바꿔보면 어떨까? 시간이나 장소를 바꿔보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컴바인, 결합하기죠. A와 B를 결합해서 새로운 짝짓기를 시도하면 어떨까? 또 비슷한 기능끼리 혹은 다른 성분끼리 섞으면 어떨까?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을 한 팀에 배치하면 어떨까? 낯설고 이질적인 단어를 서로 결합하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댑터입니다. 어댑터, 응용하기, 조절하기가 되겠습니다. A와 B를 조절해 보면 어떨까? 주어진 조건의 목적에 알맞게 조정할 수는 있을까? 이것은 다른 것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모양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리고 대상이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수가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모디파이입니다. 변경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죠. 어떤 대상 A를 B로 변경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어떨까? 형태나 품질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리고 의미나 색깔, 소리, 향기 같은 것을 바꿔보면 어떨까? 더 과장할 수는 없을까? 더 축소할 수는 없을까? 더 크게 할 수는 없을까? 더 작게 할 수는 없을까? 더 간소화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put to other purpose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볼 수는 없을까? 라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죠. 자, 어떤 A라는 용도를 B라는 용도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처음과 다른 용도는 없을까? 그 사람을 대신할 다른 사람은 없을까? 다른 재료로 다른 식품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eliminate, 제거하기죠. 제거하기. 자, 어떤 사물 A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그 무엇을 제거하면 어떨까? 무엇을 삭제하면 더 좋아질까? 얇게 하면 어떨까? 짧게 하면 어떨까? 가볍게 하면 어떨까? 생략하면 어떨까? 압축하면 어떨까? 분할하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바로 제거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리버스 또는 리어레인지입니다. 역발상을 해보거나 재정리하는 것이죠. AB를 BA로 거꾸로 바꿔보면 어떨까? 레이아웃이나 패턴을 180도 다르게 배치해보면 어떨까? 순서를 뒤집어 거꾸로 해보면 어떨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에서 주어진 것의 순서나 모양 등을 거꾸로 해보거나 다시 배열해보고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도록 하는 질문을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데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에서 스캠퍼의 단계별 질문 리스트를 살펴봤는데요. 이 기법은 강제연산법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발상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 발상법은요, 주제와 본질적으로 닮은 것을 힌트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때 본질적으로 닮은 것은 단순히 겉만 닮은 것이 아니고요, 힌트와 주제가 본질적으로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금리 인상으로 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힌트를 먼저 찾고요. 만약 지난달의 문제점이 환율 인상이었다라고 한다면 환율 인상에 따른 전사적 전략을 토대로 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재무 의사결정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비교 발상법을 설명해주는 그림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NM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M법은요, 일본의 나카야마 마사카스가 개발한 그런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의 이름 중에서 첨두자를 따서 NM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NM법은요, 대상과 비슷한 것, 즉 주제와 닮은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힌트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유추에 의한 발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체계화한 아이디어 발상법입니다. 이 NM법은 문제 해결 및 창의성 개발 기법인데요, 연수 중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기법의 특수성 때문에 보통 기술자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NM법의 기본은요, H형과 T형, A형, 그리고 S형 등이 있는데요, 이 H형은 주로 제품 개발과 개량에 적용을 많이 하고, T형은 소프트한 주제에 적용을 하고요, A형은 공간 배치를 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형은 스토리를 제작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NM법은 먼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고요, 그 발휘한 상상력을 NM 발상법에 의해서 시각화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발상의 조립식을 통해서 주제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NM법의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과제를 설정하고요, 이 과제가 설정되고 나면 그 과제의 키워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키워드가 결정되고 나면 또 키워드와 관련된 연상되는 것을 적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Question Analysis, QA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키워드와 관련된 연상되는 것을 쭉 적어 나가고 나서 다음으로 표현된 유추에 대해서 구조나 요소로 그 배경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Question Background, QB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끝나고 나면 테마에 연결시켜서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컨셉트를 발상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Question Conception, QC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bduction, 즉 콘셉트를 유효하게 조립하는 ABD 단계가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실을 찾거나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발산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발산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유연상법, 강제연상법, 그리고 비교 발상법,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유연상법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작용을 통해 어떤 주제에서 생각나는 것을 계속해서 열거해 나가는 발산적 사고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브레인스토밍은 머리를 써서 어떤 문제를 공격하는 것으로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4대 원칙으로는 우선 비판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자유분방해야 하고 질보다는 양을 중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출된 의견들을 결합하고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으로 만드라트 기법을 설명드렸죠. 이 만드라트 기법은 본질과 참 소유를 달성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제연상법은 각종 힌트에서 강제적으로 연결을 발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체크리스트 기법은요, 말 또는 시각적 이미지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얼핏 봐도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이 새 아이디어를 자극시킬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교 발상법은 주제와 본질적으로 닮은 것을 힌트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NM법은요, 유추에 의한 발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체계화한 아이디어 발상법의 하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상과 비슷한 것을 찾아내서 그것으로부터 힌트를 얻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4장 창의적 사고 개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